안녕하십니까. 대치동 박세임사입니다. 오늘 제가 행정안전부 보도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저도 이게 보고 잘 몰랐던 부분이라서 국세 부분이 아니라 지방세는 저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 기존에 찍었던 영상과 후속되는 내용이라서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목은 체납세액 정리 강화로 지자체의 건전 재정을 확립하겠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에 재밌게 본 부분, 그러니까,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걸 좀 알았던 거는 금액에 대한 기준,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로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물론, 체납이 없으신 저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혀 상관할 내용은 아니겠지만, 체납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고려를 해보는 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절차로 이게 진행되는구나 이런 걸 알아두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건전재정 확립인데 맞죠. 체납세액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행안부에서 이제 연말까지 체납 징수 활동을 점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습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 금지, 그리고 전국 합산 체납의 확대. 이건 저번에 한번 영상 찍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체납 징수 신규 특화 우수 사례 발굴 전파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례를 이제 발표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체납을 징수할 수 있다. 이걸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정할적인 나선다고 했고요. 쭉 보시면 그냥 뭐 같은 내용은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체납액 정리 실적 이게 이제 회사잖아요. 공무원들도 회사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해 압박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습 체납자 행정 제재가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제대로 징수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성과를 반영하겠다 이거죠. 음, 여기 이제 내용들 좀 보시면 행정체제 체납의 합산 기준은 20년부터 전국 단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단위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면 명단을 공개합니다. 11월에 곧 공개가 되겠네요. 그리고 체납자 수입 물품은 관세청에서 위탁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가 체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자가 물건을 갖고 들어오는데 관세청에서 압류를 잡는 겁니다. 그러면 민감해지는 거죠. 그리고 3천만 원생 체납자 출국 금지 요청을 한다. 6월 12일 두 번 한다. 이게 어떻게 하는지 이따가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납 사각지대 해소를 해서 가상자난에 대해서 지금 체납 처분 절차를 이제 마련해서 가상자산도 압류가 된다. 근데 저번에 기사 보니까 국내 가상자산이 한 100조 이상, 젊은 친구들이 100조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했죠. 이번이 이제 처음이었는데 올해도 제가 신고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재산을 신고했다는 게 아니라 고객님의 가상자산을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했다는 겁니다. 배는 아프지만 부러웠다 이 내용이죠. 그리고 이렇게 직접 매각 절차를 지방세법에 개정을 해서 가상자산을 압류할 수 있고 거래소를 통해서 직접 매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 체납자도 이제 지금 요즘 계속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많이 우리나라 자산을 사고 있기 때문에 출입국 기록, 거소 기록을 해서 하겠다. 그리고 보험 담보하고 체납징수 우수를 사례를 발굴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각 지자체는 지자체별로 정리 기간하고 이렇게 쭉 한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탈세와 체납근절에 앞장선다는 내용은 재산은닉, 차명사업장, 위장이혼 이거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꼼수를 부리는 악의적 고액제납자는 추적조사를 강화한다. 재산이 은닉했는 거 찾아서 저 막 그 사진들 있지 않습니까? 금고를 털었더니 막 현금 다발 나오고 그 차명 사업장 체납이 있어서 자기 명의로 하지 못하고 차명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위장이혼 자기가 체납이라도 그냥 위혼해가지고 와이프한테 재산을 밀어놓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행위에 대한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리고 세무조사 중에 은닉재산을 발견하거나 지방세를 포탈한 혐의를 발견하면 범칙조사로 전환한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협동조사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 꼭 한 좋은 말을 써야 되니까 사회적 취약계층은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세장 지원 활동을 하겠다. 네. 체납 실태조사. 생계형 체납자. 생계형 체납자는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 이게 이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음, 잠깐만요. 지장 정선 정시 인센티브. 근데 이거 인센티브가 뭐 자치단체에 가는 거니까 뭐 기관 차원의 보상이니까 이건 큰 유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검정 대응하겠다. 맞습니다. 이게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그래서 공개 대상은 1년 이상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여기 보시면 3천만 원을 1000만 원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명, 상호, 직업, 나이, 주소, 체납 세목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아, 이건 굉장히 창피한 일이죠. 아무튼 이렇게 공개된다. 공개 방법은 관보, 공보, 홈페이지, 위텍스에 게시됩니다. 근데 사실 이건 뭐 안 보면은 모르죠. 이걸 뭐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창피하게 하겠다는 거죠. 방을 붙이겠다. 이 내용입니다. 공개 제외 대상은 이걸 이제 보셔야 돼요. 공개가 됐더라도 본인이 이 제외 대상이 되면 제외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50% 이상 납부하는 거는 이제 납부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니까 제외해 주는 거고. 이의 신청 등 불복 청구하는 경우. 불복 청구하는 경우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빼주는 거고요. 그리고 징수 유예 중이거나 회생 계획 일정에 따라서 납부 중인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징수 유예라는 거는 지금 안 걷고 좀 나중에 걷는 걸로 협의가 된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또 올려버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회생 계획 일정에 따라서 납부하고 있다. 그러면 또 공개 제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개 실익이 없다. 공개해봐야 이런 경우에 그렇다는 거고. 이 내용은 1000만 원 이상이면 공개될 수 있다. 지방세입니다.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예요.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절차는 대상자 선정하면 심의를 해서 소명 기회를 줍니다. 이때 소명을 잘하면 또 공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명 자료 검토해서 공개한다. 이 내용이고. 이제 아까 봤던 고액 상습제납다 수입품 관세청에서 위탁하는 거. 이건 이제 21년 1월부터 시행된 건데요. 고액 상습제납자 입국 시 휴대폰 등을 수입하는 물품. 그러니까 수입해서 가져오거나 휴대품도 이제 관세청에서 위탁을 해서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수입하는 물품이라고 되는데 입국 시의 휴대품 그리고 특성품 이게 직구하는 거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 일반 수입품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일반 수입품도 있을 거고 이건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들고 오는 것도 할 거고 그리고 입국 시에 들고 온다 그러면은 입수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지자체에서 세금 체납 처분정이라는 납부를 안내를 하고 체납을 위탁을 한 겁니다. 지자체 세관장한테. 위탁 사실을 통지하고 너 이제 위탁됐어. 그걸 체납자한테 이제 공지하면 세관장은 수입 물품을 체납 처분하는 거죠. 그리고 세관장이 직접 팔아서 자치단체장한테 돈으로 돌려줍니다. 이런 절차로 진행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제 무서운 건데요. 마지막은 무서운 건데 고액 상습 체납자는 감치할 수 있다. 이건 감옥에 넣는다는 거거든요. 유치장에.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내용을 좀 보시면 납부 능력이 있는데 체납을 했다. 그러면 법원이 결정하면 30일 이내로 유치장에 감치합니다. 대상자. 감치가 안 되려면 대상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사람. 그리고 체납이 1년 경과된 사람. 그리고 체납의 합계가 5천만 원 이상인 사람. 이 사람입니다. 체납의 합계가 5천만 원 이상. 그리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다. 그러니까 납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감치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신청을 자치단체에서 이제 감치하겠다 하면 검찰청에 감치 청구하고 법원에서 결정 내려주면
감치를 집행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감치 전에 체납자한테 소명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주고 한 번 감치가 되면 동일한 걸로 또 감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일사부재리 원칙이죠. 동일한 걸로 감치했는데 그거 못 냈다고 또 감치하면 이건 좀 너무하다는 거죠. 그리고 감치 집행 중에 체납액을 납부하면 감치가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돈 내면 끝난다는 거죠, 사실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국 합산 체납액 기준 출국금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인데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국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에서. 그러니까 6개월마다 이거는 이제 출국금지를 하는 겁니다. 23년부터는 전국 합산 출국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체납액 3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앞에하고 차이가 있나요? 잠시만요. 음, 상습제였죠. 음, 그렇지. 아, 맞네요. 이거는 출국금지는 3천만 원, 그리고 명단 공개는 1천만 원, 그리고 감치는 5천만 원. 요것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내용은 그냥 보도자료 읽기인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하고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체납이 됐을 때 세 가지 명단 공개 그리고 뭐였죠? 감치 그리고 출국 금지 이렇게 세 가지를 당할 수 있다. 이 내용 등에서 지방세 측면에서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좀 우울한 이야기 말고 월세나 상속 관련된 재밌는 사례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